작년에도 한 13,000명 정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샀고요.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중국인이고, 중국인들은 대출 규제도 적용 안 받는다, 다주택자 규제도 안 받는다. 모든 문제는 저는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후속 대책은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사고 싶은데 사려고 했는데 타이밍은 놓쳤고,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 지역은 내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진입도 못할 것 같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는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집을 산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나죠. 우리는 대출 규제까지 적용을 받는데 중국인들은 대출 규제도 적용 안 받는다, 다주택자 규제도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굉장히 화가 나는데 자기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에서 대출 받는 걸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 받지도 않은데, 중국에서 3주택이 있는데 우리나라 집 사는 거는 사실 다주택자 규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세법 체계가 다르고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역차별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집 사기 어렵거든. 중국은 토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이 쉽게 산다? 이게 역차별이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한국 집을 쉽게 사듯이 우리도 중국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좋아, 거주하는 집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줄게, 나머지는 안 돼 라고 해서 실제 거주하는 집만,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주하는 집만 살 수 있도록 뭐 한다든지. 작년에도 한 13,000명 정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샀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10만 호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중국인이고, 이것만 보면 좀 화가 나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집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0.52% 정도 됩니다. 주택은. 땅은 0.27%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도 많이 몰려 있긴 하죠. 지방에도 사는데 수도권에도 많이 몰려 있고, 중국인들 중에도 강남 아파트나 용산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국인들이 어느 지역에 집을 가장 많이 샀냐라고 하면 화성시,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입니다. 이런 지역들이에요. 노동자들, 일자리,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집을 삽니다. 왜? 급여가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일부 분들이 와서 기숙사 살면서 돈을 벌어서 본국에 집으로 돈을 송금을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송금 안 합니다.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또 취직을 하는,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일했는데 요즘 건설 현장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런 서비스 쪽이나 뭐 건설 현장 같은데 다 외국인입니다. 오죽하면 건설 현장의 반장도 중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이제 일자리도 없습니다. 왜? 반장도 중국인이고 걔들이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일자리가 거의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족이 다 와서 집 사고, 내년에는 돈 모아서 첫째 아들 집 사고, 또 각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3년 후에는 둘째 아들 집 사고 이렇게 집을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7호선, 1호선이 다니는데 7호선 라인은 이제 신도시잖아요. 상동, 중동, 현대백화점 있고 비쌉니다. 1호선 라인은 구도심인데, 그런데 이제 저렴한 집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 주식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셀트리온이나 주식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주식은 사는 게 좋은데 부동산은 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우리가 서울의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수요가 과잉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지, 그게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될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그 정도 문제될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를 많이 사고, 강남이나 한강벨트, 소위 말해서 마용성에 중국인들이 사서 집값이 올라갔다면 중국인들만 막으면 되죠. 중국인들 막아서 우리 서울 집값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산다는 얘기는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취득세 내고 걔들도 재산세 냅니다. 팔 때 양도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중국인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폭등했고 우리가 못 산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서울은 공급을 늘려야 되고, 서울에 일자리가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의 광역도시들한테 양질 일자리가 좀 가도록 해야 되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먹고 살려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도록 지방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뭐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이 중공업이 별로 없잖아요. 대기업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인데 대기업 뭐 강제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자체들도 뭐 토지 법인세 10년 면제,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해양 관광 산업지를 더 발전시키든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거라고는 AI 첨단 산업 유치, 서울도 안 되는 첨단 산업을 지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도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사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안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과 국가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제대로 못한 문제가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우리 청년들이 소외를 느끼고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중국인들한테 떠넘기는 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2%를 사가지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쇄국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들 사지 마, 미국 니들도 사지 마, 우리 살 집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해주고 수요도 좀 분산시켜주고, 이게 5년 만에는 안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 다음 차기, 차차기, 차차차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 서울 수도권은 공급 충분히 해주고 지방에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해준다면 그럼 외국인들도 꼭 서울에 사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중국인이라도 잘 몰라도 서울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데 서울에 사야지 어디 삽니까? 중국인들은 바보입니까? 중국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문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규제만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국 자본을 무조건 배척하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금도 중과세를, 중국에 3주택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집 하나 샀다고 4주택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역차별이 문제니까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면 중국에 집 쉽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중국에 집 살 수 있게 해주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모든 게 결국엔 수급 밸런스가 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너무 많이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 또 제대로 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재명 정부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비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5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수요 억제만 한다고 사실 해결될 문제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수급 불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수요 지방으로 좀 충분히 분산할 수 있도록, 공급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모든 문제는 저는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렇게 했잖아요. 똘똘한 한 채 사라고 했잖아요. 다주택 하지 마라. 집 한 채 샀고요. 대출 DSR을 적용합니다. 소득 되는 사람만 집 사라고 해서 소득 되는 사람만 집을 샀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DSR에 맞춰서 또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사서 집값이 오르니까 또 6억 이상 대출이 문제랍니다. 또 다른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억 이상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집 하나 산 사람이 그렇게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6.27 대책이 나오고 브레이크를 잘 잡은 거는 저는 긍정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후속 대책은 수요 억제만 집중하지 말고 공급도 공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념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념입니다. 왜 공공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면 공공, 민간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다 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편을 갈려서 우리는 공공 주도를 할래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민간의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공공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정부가 줄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공급 물량을 먼저 수급 밸런스를 해결을 하고 수요가 과열되는 곳들이 있더라면 수요 억제 정책을 일부를 써야지 대출 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전세 대출 규제하고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 또 월세 상한까지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규제만으로, 제가 자본주의는 미친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달렸습니다. 정부가 잘하면 순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가 잘못하고 계속 엇박차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게 되면 더 사나운 개로 변할 겁니다. 어떤 개가 되느냐?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념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고 저는 제발 좀 길게 보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도록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좀 해서 제발 우리 국민들이 집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노력해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만 생기면 저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지금 또 뭐 외국의 선진국들 봐도 비싼 동네는 비싸고요.
비싸지 않은 곳들은 안 비싼 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불만이지 실제로는 집이 없어서 불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 때문에 주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